자, 신축 공장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비용으로서 등록세 및 취득세 합계 650만 원과 화재보험료 3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그럼 우리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는 취득원가에 포함할 건데 화재보험료는 뭐 지금부터 취득 시점 이후에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얘는 비용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를 아까 다른 걸 복사해서 그렇구나. 죄송해요. 자, 그럼 우리 차변에는 건물에 대한 취득 시점 이전 지출이니까 건물이라고 처리를 할 거고, 자, 그리고 보험료는 취득 시점 이후니까 보험료라고 할 건데 공장 건물이니까 500번대라고 처리를 하겠죠. 그럼 650만 원과 보험료 300만 원이고, 자, 이 돈을 전부 다 보통 예금에서 이체를 했네요. 그럼 950만 원이 보통 예금에서 나간다. 다음 3월 25일 날 업무용 차량 구입 시 법령에 의하여 액면가액 80만 원의 공채를 액면가액에 현금으로 매입하다. 단 공채의 매입 당시 공정가액은 60만 원으로 평가되며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함. 자, 그럼 우리는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은 일단 액면가액을 주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액면가액을 현금으로 80만 원 줄 거고,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을 지금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 유가증권은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60만 원으로 인식을 하고, 차이 나는 20만 원 액면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은 손실액, 이 부분은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구입한 거니까 차량 운반구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3월 26일 폐기물 처리 부담금 2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가장 적당한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이게 공과금이네. 그럼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폐기물 처리 부담금은 벌금 아니에요. 우리 회사 업종이 폐기물이 산업 폐기물이나 이런 의료 폐기물 이런 나오는 업종한테 부과되는 우리 세금은 아니고 공과금 형태예요. 그래서 자, 얘는 현금으로 25만 원이 나가고, 얘는 세금과 공과 금액, 얘는 제조경비라 그랬으니까 500번대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3월 27일 보유 중인 사업용 토지 일부분을 만세물류 주식회사에 8천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만세물류 주식회사에 정기 이월된 외상매입금 4,500만 원과 상계 처리하고 잔해금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자, 그럼 지금 우리 토지를 일부 팔았는데 판매한 토지의 장부 가격이 6,300만 원이죠. 그럼 6,300만 원 지우면서 8천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1,700만 원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나올 거고, 그럼 8천만 원 받는데 4,500은 과거 만세물류한테 외상매입금이 있었나 봐요. 그걸 상계에서 없애기로 하고, 그럼 나머지 3,500만 원만 보통 예금에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처분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먼저 지워주고,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돈 대신 일단 외상 매입금하고 상기하기로 했고, 그리고 나머지 3,500만 원은 우리가 보통 예금으로 돈을 받고, 그래 총 8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8천만 원 받은 거랑 같은 효과죠. 그럼 나머지는 우린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700만 원이 발생을 하네요. 다음 3월 28일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180만 원이 발생하여 당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주었다. 금융비용 자본화 요건에 충족하였다고 가정하며 공장은 현재 건설 중이다. 자, 우리가 이자가 나오는데 뭔가를 짓고 있거나 신축한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자 이야기하는데 자본화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냥 건설 중인 자산 말하는구나라고 그냥 단정 지으시면 돼요. 자, 왜 이런 표현을 꼭 써줘야 되냐면 원칙은 이자 비용 써야 되거든. 그래서 이자 비용 쓰는 거 말고 건설 중인 자산을 원하기 때문에 이 글자를 꼭 넣어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우린 보통 예금 통장에서 180만 원이 나갔고, 자, 이건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건설 중인 자산이다. 180만 원을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3월 29일 생산부 종원들의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직무 인성 교육을 실시하고 당해 강사에게 강연료 중 기타 소득 원천 징수세 지방소득세 포함 35,200원을 제외한 76만 4,8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번에는 우리 회사 직원들을 교육을 시킨 거죠. 업무하고 관련 있게. 그럼 우리 직원들 교육시키면 교육훈련비가 되고, 생산부 직원 교육시켰으니까 500번대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돈을 주는데 원천징수한 거는 예수금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줬대요. 원천징수한 게 35,200원 그리고 76만 4,800원. 그럼 교육훈련비는 80만 원이란 이야기죠. 자, 우리 이번에도 이 6개만 또 입력을 합시다.
자, 3월 30일 취득가액 1,0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385만원의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어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자, 그럼 지금 이번 시점은 지금 화재로 건물이 없어진 걸 지워주는 시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장부에 있던 유형자산을 지울 때는 제가 그냥 가급적이면 이 순서를 지키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대변에 유형자산을 쓰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써서 지워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얘를 지워주고, 그리고 나서 돈 받았으면 돈 받은 거 쓰고, 지금처럼 없어졌으면 장부가액이 손해본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차이 나는 금액 615만 원은 우린 지금 유형자산이 지우면서 손해봤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화재가 당했죠. 그러면 우린 재해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시면 돼요. 자, 우리 보험 미가입이 되어 있으면 재해 손실만 쓸 수가 있고,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재해 손실이나 아니면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쓸 수가 있어요. 두 개를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시험에서는 이걸 원한다면 이거 쓰라고 말해 줄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안 가입되어 있던 우리가 재해 당하게 되면 그냥 재해 손실이라고 생각했다가 이거 쓰라고 말하면 그때만 써주면 돼요. 지금 이번 문제는 지금 아래쪽 그림 답 나와 있는 손상차손 적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그런 거 하라고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두 개 다 돼요. 자, 다음 자, 3월 31일 전기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100만 원에 대한 결산 시 누락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오류의 내용이 중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자, 이런 표현이 적혀 있으면 그러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나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대한 오류다, 중대하지 않는 오류다라고 우리가 분개해서 말해주는 건 그 계정 과목 쓸 때 말고는 우리한테 언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지금 이번에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면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 할 건데, 전기 비용을 오래 처리 못해서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고 처리할 거고, 내용이 중대하지 않으면 우린 영업의 비용이 900번대, 중대한 오류면 이익여금인 300번대를 쓸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우리 기계장치에 대해서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장치의 짝지로 해서 쓰는 건 똑같은 건데, 차변의 전기 비용인데 올해 영업 비용으로 처리 못하니까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비용 처리를 할 건데, 중대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900번대의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을 처리할 거예요. 다음 4월 5일 당사는 정기말 매입처 신암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3,700만 원 중 2,700만 원은 금일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상환하였고, 나머지는 신암전자 주식회사의 배려로 감액을 받았다. 단 이와 관련한 이자 부분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자, 그럼 이번에 외상매입금 상환하는데 2,700만 원만 주고 끝낸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은 우리는 채무를 면제해 준 거죠.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인식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외상매입금 부채를 추려야 되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
신함전자라고 하고 3,700만 원 장부에 있던 거 다 지우고 우리는 이 돈을 당좌 예금에서 이체해 줬는데 2,700만 원만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1,000만 원은 우리는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영업외 수익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4월 20일 당사는 유상증자를 위하여 신주 만주를 7천만 원에 발행하고 전액 당좌 예입하였다.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주권인쇄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우리가 주식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의 자본금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럼 5천만 원이죠. 자본금 5천만 원 증가시키고 근데 우리는 7천만 원을 발행가로 우리가 당좌 예금에 예입했어요. 그럼 2천만 원 이익 같은데 주식 발행 재비용이 100만 원 있으니까 이거 빼면 1,900만 원이 이익이 나오죠. 그럼 이익이 나왔을 때 주식 발행이나 감자에 대해 소각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계정이 주식 할인 발행 자금 확인을 하고 없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 있다면 우선 상계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린 주식 증자를 행하다, 주식 발행하다. 그럼 대변에 자본금 이 금액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자, 그리고 차변에 당좌 예금에 돈이 들어오고 7천만 원에 발행했고, 자, 그리고 현금으로 주권 인쇄비를 주고. 자, 그럼 차이 나는 돈이 있는데 우리가 장부에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이용을 하면 자, 우리 반대되는 계정이 있는지 정확하게 못 찍을 때 자, 여러분은 자본금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자본금을 찾고 그럼 자본금 위치로 가면 자, 우리가 조회하려고 하는 게 자본잉여금하고 자본조정이기 때문에 이 자본금 바로 아래에 그 두 개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없죠? 그럼 장부에 쓴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잔액이 없는 경우에 조회를 못하고 찾아서 시간 보내서 제가 여기 들어오라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자본금 찾아서 아래 봤는데 없으면 잔액 하나도 없구나, 쓴 적 없구나 생각하고 그냥 주식 발행 초과금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린 대변에 차이 나는 1,900만 원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고 1,900만 원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4월 26일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전부를 750만 원에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은 당좌 예금 계좌로 예입하였다. 자, 이번엔 자기 주식이죠. 자기 주식은 액면가 필요 없어요. 제가 자본금하고 사채만 액면가 신경 쓰라 그랬죠. 자기 주식은 유가증권처럼 회계 처리하는데 얘 성격이 자본 조정이기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처분 손실이 자본잉여금 자본 조정인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걸 우린 600만 원 장부에 적혀 있던 거 전부 다 매각했으면 600만 원을 자기 주식을 치워주고 그리고 750만 원에 당좌 예금 돈 받고 팔았네요. 그럼 150만 원 이익 보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뭐 지금 하루 상관인데 방금 6일 차인데 우리 방금 조회했을 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에 대한 분개 없었죠. 손실에 대한 게. 그래서 그냥 바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처리를 할게요. 자, 그럼 자기 주식은 우리가 장부에 처분하게 되면 장부에 적혀 있던 자기 주식을 지워주고 먼저 얘를 지워주고
차변에 우리가 돈 받는 거 쓰고, 그리고 차이 나는 금액은 우선 상기할 건데 없었으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 15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네요. 자, 지금 현재 문제 출제위원이 자본 우선 상계 문제 되게 좋아해요. 외화하고 자본 우선 상계 두 개 지금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그대로 내고 있으니까 둘 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자, 다음 4월 27일 주식회사 미래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경진산업으로부터 건물이 있는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철거하였다. 건물이 있는 부지의 구입비로 5천만 원의 일괄 구입 후 대금은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기간 3년을 받아 지불하였다. 또한 건물의 철거 비용 300만 원과 토지 정지 비용 32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럼 얘 전부 다 공장 건물 짓기 위한 땅을 산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돈이든 아니면 철거 비용이든 토지 정지 비용이든 전부 다 토지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되는 거네요. 땅을 쓸 수 있기 전까지 들어간 거니까. 그럼 모든 구입 발생 비용은 우리는 토지를 구성하게 될 거고, 자, 그럼 이걸 위해 돈을 주는데 대구은행으로부터 3년간 대출받은 게 있네요. 그럼 얘는 장기 차입금이다라고 하고 대구은행 거다 5천만 원. 그리고 철거비 토지 정지 비용 총 62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줬죠. 그러면 당좌 예금에서 돈 빠져나갈 거다. 그럼 이 토지의 취득 원가는 5,62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또 여기까지 컴퓨터에 입력합시다.